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어야 다리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중 첫 끼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고 빵을 몇 입 베어 물거나 어떤 날은 아침을 아예 거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걷거나 균형을 잡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리 근육은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뚜렷한 변화가 아직 느껴지지 않더라도 필수 영양소가 빠진 아침 식사나 아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다리의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줄어들거나 다리 힘이 약해지고 서 있을 때 필요한 균형감과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퇴화 과정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약이나 비타민 무리한 운동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매우 단순한 데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난 뒤 30분에서 1시간 안에 무엇을 먹느냐가 열쇠입니다. 당신이 처음 씹는 한 입이 근육 회복 과정을 자극하고 다리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며 밤에 쥐가 나는 현상을 줄여주고 근육의 노화를 최대 10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마 이미 당신의 주방에 있을지도 모를 근육을 강화하고 신경계를 보호하며 60세가 넘어도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아침 식사 식품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각의 식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동안 당신의 근육을 조용히 망가뜨려온 아침 식사, 실수와 문제식품도 함께 짚어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이나 1좋아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이 저희 팀에게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하는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아침 식사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첫 번째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매일 아침 먹기 가장 간편하면서도 다리 근육 회복에 탁월한 식품으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없이 중요한 음식이죠. 과거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로 계란이 건강에 해롭다고 오해받은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수많은 의학 논문과 연구 결과들이 이를 분명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계란은 마치 다리 근육 회복에 필요한 도구가 모두 들어있는 하나의 작은 보물 상자와도 같습니다. 계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아미노산이 바로 루신입니다. 루신은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며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하더라도 루신이 부족하면 신체는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밤새 잠을 자며 손실된 근육을 다시 재건하려면 이 루신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품이 꼭 필요하죠. 이것이야말로 고령자에게 계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에 대한 신체 반응은 점점 둔해지고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젊을 때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 밀도가 높고 생체 이용률이 우수한 계란을 먹는 습관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근감소증을 늦추는 데에도 핵심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이 아닙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마다 계란 2개를 꾸준히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단백질 섭취 없이 일반적인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8주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란을 섭취한 그룹은 걸음 속도가 개선되고 하체 근력이 증가했으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계단 오르기가 눈에 띄게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계란의 증가는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노른자를 피하시지만 실은 그 노른자야말로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밀집된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B3 뇌와 근육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콜린, 그리고 체내 흡수가 쉬운 형태의 철분인 햄철까지 모두 이 노른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이 제대로 근육에 도달하지 못해 재생작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유를 종합해보면 저는 계란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노년기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 맞춤형 회복 패키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겉보기에는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곤 하지만 사실은 다리 근육을 조용히 회복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아침 식사입니다. 바로 귀리입니다. 특히 귀리에 치아씨드를 함께 곁들여 드신다면 그 효과는 2배로 강해집니다. 귀리는 유행하는 슈퍼푸드들처럼 포장이 화려하거나 SNS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노년층을 돌보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평범한 식재료야말로 다리 근육 회복을 위한 핵심 식품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귀리가 가장 잘하는 역할은 바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근육 내부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는 곧장 단백질 흡수, 근육 복구, 그리고 아침 시간대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신경계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상태였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아침 이때가 바로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인데요. 귀리는 이 전환 시간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그 이유는 귀리 속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즉 베타글루칸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위에 들어가면 젤 형태로 변해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주고 그 결과 혈당이 갑자기 급상승하지 않고 서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흰빵이나 단맛 시리얼처럼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죠. 미국의 한 연구는 베타글루칸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근육 회복을 촉진하며 만성 염증 지표인 C 반응 단백질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치아씨드를 더하면 귀리 한 그릇이 진정한 아침 건강식으로 완성됩니다. 치아씨드는 아주 작지만 마그네슘, 칼슘, 오메가3 칼륨 등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 수분 유지에 관여하는 핵심 미네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다리가 뻣뻣하거나 자주 쥐가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오메가3는 근육과 신경의 염증을 낮춰주고 칼슘과 칼륨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치아씨드는 물을 흡수하면 젤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내 수분 흡수를 높여주는 동시에 음식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 한 끼에서 영양소를 더 오래 더 깊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렇게 체내 흡수가 원활하면 당연히 근육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귀리를 따뜻하게 끓인 후 뜨거울 때 치아씨드 한 숟가락만 넣어주면 그 한 그릇이 다리 근육 회복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입맛에 따라 바나나를 얇게 썰어 넣거나 블루베리 몇 알을 올리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수분 균형을 돕고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으로 근육의 노화를 늦추는데 탁월하죠.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양을 줄이시고 당분이 낮은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겸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 혈당에는 영향을 적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 귀리죽 중에는 설탕이나 인공 향료가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가공 귀리는 근육 회복이라는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스틸컷 귀리나 두꺼운 롤드 귀리처럼 가공도가 낮은 형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혈당 조절 능력과 영양 가치 면에서는 훨씬 우수합니다. 결국 귀리와 치아씨드는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견고하게 시작하게 해주는 근육 회복 에너지의 원천이며 노년기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지혜로운 식사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침을 바꾸고 다리를 바꾸며 삶의 균형까지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에 늘 놓여있을 그 노란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평범한 외모에 달콤한 맛 때문에 단순한 간식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 보면 바나나는 오랜 시간 동안 다리 근육이 기다려온 숨은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의 당분이 많다는 이야기만 듣고 섭취를 꺼리시곤 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운 과일이죠. 그러나 바나나는 단순한 당분 덩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의 작동과 회복에 있어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 바로 칼륨이 가득 담겨 있는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로서 이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쥐가 나거나 다리가 떨리고 심할 경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다리가 힘없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면 칼륨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의 촉촉함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칼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칼륨이 부족한 식단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산하 영양건강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약 60%가 일일 칼륨 권장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영양이 서서히 누적되어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걷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다리 힘이 사라지는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굳이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바나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인슐린에 민감한 분들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나나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귀리에 얇게 썰어 넣는다든지 무가당 요거트에 함께 섞어 먹거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영양 흡수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너무 익은 바나나 대신 껍질이 살짝 녹색을 띠는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고 당분은 낮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에너지 공급은 더 길게 유지됩니다. 조금 더 특별하게 드시고 싶다면 바나나 반 개를 귀리에 넣고 치아씨드를 추가하거나 바나나와 유청 단백질을 함께 넣고 믹서기로 갈아 만든 스무디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는 자연에서 온 전해질 음료로 굳이 단맛 나는 이온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아침 운동 또는 재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나나에는 신경계를 돕는 비타민 B6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간접적으로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며 특히 장 기능이 약화된 고령자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근육은 더 유연하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만성 염증이나 근육 경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나는 단지 간식용 과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조합해 드신다면 바나나는 아침마다 다리를 깨우고 근육에 수분을 공급하며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굳이 값비싼 영양제나 수입 보충제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미 해답은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아침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버거운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간식쯤으로 여기고 평생 지나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왜 꼭 그릭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요거트와는 달리 그릭 요거트는 특별한 여과 과정을 통해 수분을 제거하고 단백질 밀도를 높인 농축 요거트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무려 2배 가까이 높아지는 이 점이야말로 노년기의 근육 건강을 위한 핵심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인 그릭 요거트 한 컵 대략 170g에는 최대 1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특히 두 가지 중요한 아미노산, 바로 카제인과 루신이 함께 들어 있는데요. 각각 역할이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카제인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섭취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몸에 공급해주며 근육이 빠르게 손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몸에게 천천히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죠. 반면 루신은 근육을 깨우고 복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에 루신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유제품 그 이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릭 요거트는 근육뿐 아니라 뼈 건강과 신경계 기능까지도 함께 도와줍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서 골밀도를 유지하고 근육과 뇌 사이에 신호 전달을 부드럽게 이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런 영양소의 조합은 결과적으로 균형 감각과 낙상 예방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는 바로 노년기에 가장 흔한 사고 원인을 줄여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혹시 유제품 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무유당 그릭 요거트뿐 아니라 염소저지나 양조주로 만든 대체 제품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시중의 가양 요거트 중에는 당분이 매우 높은 제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제품 하나에 1~2g에서 2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당분은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며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려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한 뒤
본인이 좋은 재료를 직접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아씨드를 한 숟가락 넣어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살짝 얹으면 항산화 효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맛도 더 풍부해집니다. 이렇게 바꿔 드시면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영양이 꽉 찬 근육 회복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릭 요거트는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다리에 단단한 기둥을 세워주는 음식입니다. 오늘 아침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까지 오래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안정감 있게 지지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몸이나 마음 어딘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댓글창에 숫자 2를 적어주세요. 혹은 지금 느끼신 생각이나 공감하신 부분을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가장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정도 꼭 켜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의 작은 콘텐츠가 오늘 하루를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김준호 박사와 함께 우리 더 건강한 내일로 걸어가 봅시다. 5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어쩌면 아침 식사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식재료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린 느낌 혹은 걸을 때 흔들리는 불안한 감각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특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는 방법을 함께 쓰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작은 고구마 한 개만 잘 쪄서 설탕이나 버터 없이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드시고 히말라야 소금이나 천일염과 같은 천연 미네랄 소금을 아주 약간만 곁들여 보세요. 보기에는 단순한 식사지만 그 안에는 다리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회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들께도 부담 없이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무엇보다 고구마는 단순당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백미나 단맛, 시리얼보다 천천히 소화되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아침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혈당이 출렁이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천천히 흡수되는 에너지원이 더욱 유리합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은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 혈액순환 염증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세포 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근육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반응 속도를 향상시켜 아침에 쥐가 나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현상을 예방합니다. 비타민C는 미세혈관을 보호해 혈액이 다리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구마에 곁들이는 천연 미네랄 소금입니다. 일반 정제 소금과 달리 천연 소금은 무려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국산 천일염, 셀틱솔트 같은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아연, 망간, 나트륨이 균형 잡혀 있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밤새 빠져나간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데 효과적입니다. 2025년 한국영양안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식사에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이 충분히 포함된 식단을 실천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단 3개월 만에 균형 유지 능력이 평균 41% 향상되었고 낙상 위험은 무려 5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영양제나 운동이 아닌 매일 아침 먹는 고구마 반쪽과
소금 한 꼬집이라는 작고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고구마 하나를 부드럽게 찐 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신 후 10분쯤 지난 시점에 드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는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위벽에 수분을 채워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이때 절대 설탕이나 버터 마시멜로 등을 곁들이지 마세요.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도 충분하며 불필요한 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영양을 보완하고 싶으시다면 고구마를 삶은 달걀이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복합 탄수화물 고품질 단백질, 그리고 전해질 미네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침 식사 구성으로 다리 근육 회복에 있어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고구마 하나. 이 간단한 한 조각이 아침마다 쥐나는 다리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불안했던 보폭을 안정감 있게 바꿔주며 나이 들어서도 걷는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보다 꾸준함이 먼저고 약보다 식습관이 먼저입니다. 고구마 한 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몇 잔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풀어주고 아침 식사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만으로 과연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 마음 저도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많은 어르신들도 처음엔 똑같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고, 어떤 분들은 혼자 외출하는 게 두려워 집 안에만 계시기도 했습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넘어질까 불안해하며 점점 더 움츠러들어 갔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한 끼 아침 식사를 조금 더 건강하게 챙기고 눈 뜨자마자 간단하게 몸을 풀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다리 근육이 다시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더 자신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이런 변화가 매일 아침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다리 근육에 생기를 더해줄 것인지 아니면 하루하루 조금씩 쇠약해지도록 둘 것인지. 하나의 길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고, 또 다른 길은 점점 굳고 느려지는 몸으로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나날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결심과 실천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저희는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요. 감사합니다. 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피로감이 늘어간다고 느낄 때 그 회복의 시작이 헬스장도 약도 아닌 우리 집 부엌에서 비롯된다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알고 보면 놀라울 만큼 가까운 식재료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품을 알맞은 시기와 조합으로 섭취하면 단 12시간 만에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3년
임상영양학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예전에는 활동량이 줄고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신경과학계에서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희망적인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아예 사라졌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뇌와 근육 사이에 연결이 끊어진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40대 중반 이후부터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 즉 운동뉴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하체 근육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나기 쉽다고 합니다. 이 연결이 약해지면 전기 신호 자체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의자에서 일어설 때 이유 없이 휘청거리거나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데도 다리의 피로가 쉽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경우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신경의 연결 자체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바로 척수입니다. 척수는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한 신호 중개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을 수십 명의 숙련된 작업자라고 가정해보세요. 이들을 움직이는 지휘자가 바로 신경계입니다. 그런데 지휘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약해지면 아무리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 장치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다시 모든 작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연결 부위, 즉 신경근 접합부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신호체계를 되살리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특정 아미노산, 비타민 B군, 그리고 아세틸콜린 전구체 등은 단 몇 시간 만에 이 연결을 복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음식이 바로 이 작용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고단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신호체계를 다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직접 제공합니다. 결국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단지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변화, 즉 근육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전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근육을 늘리려 하기 전에 지금 내 신경이 내 몸에 남아있는 근육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육의 양보다도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신호의 질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동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 중 하나인 아미노산 바로 로이신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로이신은 근육의 힘을 결정짓는 분자 수준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새로운 시각이 내 몸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배워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과학적 지식을 실제로 내 몸에 적용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우리 몸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신호를 감지하려 합니다. 이 신호는 단순히 열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활동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분자 수준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이신은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로이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보충용 영양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로이신은 아나볼릭 트리거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세포에게 지금부터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이신은 mTOR이라는 세포 경로를 직접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mTOR은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회복시키는 지휘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로 이 경로가 제대로 작동해야 근육이 생성되고 유지됩니다. 비유하자면 mTOR이 근육을 짓는 내부 스위치라면 로이신은 그 스위치를 직접 누르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대한영양학회지에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라도 로이신이 풍부한 단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mTOR 작용이 활성화되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성장 자극에 덜 민감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로이신은 그 저항을 뚫고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이내에 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무거움이나 힘 빠짐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신호를 주는 질이나 섭취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의 분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단백질은 섭취하지만 실제 근육 성장을 촉진할 만큼의 로이신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첫 식사를 로이신이 풍부한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로이신 공급원은 계란, 소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이며 특히 흡수율이 뛰어난 것은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mTOR을 활성화하고 근육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5에서 3G주 정도의 로이신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는 약 25에서 30개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해야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좀 더 빠른 방법을 원하신다면 분리 유청 단백질인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로이신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이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어 빠르게 근육 회복이 필요한 고령자나 운동선수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의 역할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섭니다. 로이신이 풍부한 식사를 할 경우 뇌와 근육 사이에서는 단순한 성장, 그 이상의 생리학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대화의 시청자인 당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계와 근섬유 사이에 끊겼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고 이 생물학적 대화가 빠르게 재개될수록 다리는 더욱 안정되고 힘차며 생기 있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뇌가 근육에 움직여라는 명령을 전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이자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아세틸콜린을 더 빠르게 보충해주는 특정 음식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내 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를테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한 걸음을 떼거나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곧바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형태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물질은 뇌의 신호를 근육의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정확한 전달자이며 신경과 근육 사이에 실질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때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물질을 생성하는 능력과 수용체의 민감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이 될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균형을 잃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현상이 빈번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인 콜린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하면 신호 전달 기능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발표된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는 식사를 통해 콜린 섭취량을 늘릴 경우 특히 뇌가 운동을 조절해야 할 상황에서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아세틸콜린 합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작용을 유도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계란입니다. 특히 노른자는 천연 콜린의 보고로 달걀 2알만 섭취해도 약 300mg 이상의 콜린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콜린이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되어 근육 제어, 기능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걸을 때 다리가 떨리거나 갑자기 중심을 잃고 불안해지거나 반응이 느리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 단순한 아침 습관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30분 전쯤 달걀을 섭취하고 가능하다면 유청 단백질이나 카오타게 치즈처럼 로이신이 풍부한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요? 바로 잠에서 깬 직후 아세틸콜린의 합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몸은 가장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운동 뉴런이 영양 자극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뒤 계단을 오를 때 혹은 산책을 할 때 유난히 몸이 가볍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추신경계가 더 정확하고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콜린의 작용은 단지 근육을 돕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뇌와 다리 사이에 통신망 자체를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며 몸 전체의 명령 전달 체계를 개선시킵니다. 혹시 계란을 드시지 않거나 식물성 식단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대두 같은 채소에도 다른 형태의 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율과 변환 효율 면에서 계란 노른자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적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 아세틸콜린은 단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데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 뇌기능 전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뇌 속 아세틸콜린이 회복되면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생각의 선명도까지 되살아나며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혈류와 다리 근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더불어 혈류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음식은 혈관성 치매나 만성 피로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힘을 되찾고 싶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이 내용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할 지식은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도구로 쌓여갈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을 보내야 하는 정원용 호스가 중간에서 꼬여 있거나 눌려 있다면 아무리 땅이 기름지고 햇볕이 잘 들어도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다리 속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로 가는 동맥과 모세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혈관 반응성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산소 공급, 영양 전달, 노폐물 배출이라는 세 가지 필수 과정이 모두 방해받게 됩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면 근육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관 확장을 조절하는 핵심 분자가 바로 일산화질소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혈관을 넓히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생성은 식사 내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주목할 식품이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식이성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며 혈관 확장을 도와줍니다. 2015년 한국응용생리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비트 주스를 섭취한 후 몇 시간 안에 다리 근력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특히 균형 유지와 낙상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 측면 근육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걸음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실제 동작에서도 측정 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10분에서 20분 전 중간 크기의 비트를 한두 개 먹거나 비트 주스를 250에서 300ml 정도 마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질산염이 일산화질소로 변환되기 시작하며 혈관이 확장되면서 근육으로 향하는 혈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한다면 2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 천천히, 자전거 타기, 부드러운 스트레칭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신체 활동 자체가 일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미 식사를 통해 질산염을 섭취한 상태라면 이러한 운동이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마치 꼬인 호스를 펴고 압력을 조절해 물이 고르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비트는 혈당 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운동 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개선 효과가 단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물론 비트의 당 성분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조합하여 섭취하면 혈당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느껴졌다면 이 주제를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은 분명 자신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은 결코 어렵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깊이 있게 다루되 누구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신체의 힘 에너지, 자율적인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근력 저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오해, 바로 만성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채소가 몸 안에서 조용히 근육을 약화시키는 이 숨겨진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 만성염증은 마치 조용히 울리는 배경음처럼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증이란 외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급성 염증이 아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전신에 걸쳐 서서히 근육 기능을 떨어뜨리는 만성 염증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이 염증의 영향을 매우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일지라도 근육 재생 능력, 근력 회복, 협응력 향상 등에 눈에 띄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발표된 한국노년의학회 연구에서는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인 C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6 수치가 높을수록 고령자의 근육량과 근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영양 섭취가 적절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염증은 단순한 통증의 원인만이 아닙니다. 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방해하고 근육 단백질을 생성하는 과정까지 방해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전체적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신경계가 근섬유에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과정까지 흐려지게 만들어 근육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내 냉장고 속 야채 칸에 있는 초록색 잎채소들이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루꼴라, 근대갓 등 대표적인 잎채소들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것을 넘어서 염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에는 폴리페놀 엽록소, 마그네슘, 질산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 경로를 억제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케일과 갓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IL-6, TNF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퀘르세틴이 많은 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2주에서 4주 사이에 염증 수치가 완화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효과는 가벼운 운동과 병행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아침 식사에 잎채소 1컵 분량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왜 아침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하루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심축이 바로 아침 시간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겸작용이 뛰어난 채소를 섭취하면 면역과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데 훨씬 더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들, 예를 들어 비타민 K나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두르거나 아보카도와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조금 더하면 영양소의 활용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진통제처럼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일에서 14일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보면 다리의 묵직한 느낌이 서서히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며 에너지 또한 한결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영양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는 면역계에 지금은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고 몸이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조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만성염증은 단지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직접 방해하고 단백질 합성 과정도 차단하며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전반적인 근육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신경계가 근육에 명확한 지시를 보내는 능력까지 흐려지면서 실제로 근육이 남아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답은 바로 냉장고 속 푸른 잎채소에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루꼴라, 청교자, 비트잎 같은 초록잎 채소들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서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매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폴리페놀 엽록소, 마그네슘, 식이성, 질산염 같은 강력한 한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 염증 경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케일이나 겨자잎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은 염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IL-6와 TNF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퀘르세틴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꾸준히 2주 이상 섭취했을 경우 염증 수치가 2주에서 4주 사이에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 효과는 가벼운 운동을 함께 병행할 경우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과학적으로 간단한 방법은 하루의 첫 식사에 초록잎 채소 1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이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속에서 아침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면역과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면 하루 전체의 회복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올리브유, 아보카도처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K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한겸 성분의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 1스푼을 곁들이면 영양소의 흡수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소염제처럼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0일에서 2주만 꾸준히 섭취해도 다리의 묵직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회복력과 에너지의 안정감 다리, 근력의 회복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며칠 안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영양소가 단지 연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조절 신호를 보내는 정보로 기능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신호는 면역계에 지금은 과잉 반응하지 말라고 알리고 회복과 재생의 방향으로 몸 전체를 이끕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의 타이밍이 다리 근육과 회복 속도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을 되찾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과학은 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할 때마다 몸에서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용은 상처난 근육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지금 다시 성장하자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에 대한 반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몸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그 효과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젊을 때처럼 근육 회복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특히 다리와 하체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하루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점심, 저녁에 거의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저녁 한 끼에만 단백질을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2%는 장기적으로 근육 유지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분산 섭취가 더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몸은 근육을 성장시키는 자극을 받게 되고, 이러한 자극이 하루 종일 끊기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 3번의 균형 잡힌 식사는 3번의 근육 성장 기회를 만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마친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작용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 시간은 과학적으로 아나볼릭 윈도우라 불리며
근육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미노산을 빠르게 흡수하고 조직 복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지금이야 라고 외치는 창구인 셈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루의 첫 식사, 즉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을 30g 이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에 햄프시드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메뉴 혹은 달걀 3개와 함께 볶은 시금치, 렌틸콩을 담은 식단은 이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끝낸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사나 간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파우더와 바나나를 섞어 만든 스무디 또는 올리브유를 더한 견과류와 병아리콩 샐러드 같은 메뉴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때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데 인슐린은 영양소가 근세포 안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 아미노산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과도하게 몰아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 끼 식사에서 근육이 실제로 흡수해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보통 30-40g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자 하지만 그 이상 섭취한 단백질은 근육으로 쓰이지 않고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소비되기 쉽습니다. 즉, 식사의 타이밍과 분배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행동 신호를 보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전신의 활력을 지켜주는 하나의 활성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의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일산화질소의 역할에서부터 영양 섭취의 타이밍까지 모든 것은 결국 다리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몸 전체의 회복력을 바꾸는 데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시점까지 이 내용을 따라오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알아가는 과정을 이미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12시간처럼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의 몸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리의 힘을 되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봐도 우리 몸이 지닌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과 협력하면 놀랍도록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과학적 개념들을 간단히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산화질소는 다리 쪽으로의 혈류를 활성화시켜 산소 영양 에너지를 필요한 조직에 정확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근육은 단순히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는 특히 농축된 파우더 형태로 섭취할 경우 일산화질소 생성을 빠르게 증가시켜주는 탁월한 자연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섭취 후 몇 시간 이내에 다리의 혈류량과 근육의 반응성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혈관 안쪽의 내피세포는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경로인데 이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데 비트는 매우 유용합니다. 게다가 질산염이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도 이 경로를 다시 열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리 근육 중에서도 측면을 이루는 섬유들은 나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이지만 이들이 혈류 영양 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니라
장과 근육 사이의 깊은 연결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지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뇌와 근육 간의 소통 그 자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가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한다는 점 역시 이 메커니즘을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식사의 타이밍과 신체 활동의 조화입니다. 이렇게 조절된 식사 습관은 아나볼릭 저항성 현상, 즉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지하고 근육 생성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할 능력을 이미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이 작동할 수 있는 타이밍과 자극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단한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트를 활용한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릭 요거트나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함께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스무디를 마신 후 가볍게 15분 정도 걸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관은 정돈되고 일산화질소 생성이 촉진되어 근육으로 가는 신호체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과학적으로는 단 하나의 영양소 짧은 산책, 정확한 타이밍의 식사만으로도 몸의 기능과 감각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특히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전신의 대사를 반영하고 활력을 전달하는 신체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리 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전체적인 활력과 삶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다리의 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움직임이 유연해지는 경험, 신체의 안정감과 내면의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며 이전보다 훨씬 나다운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직접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당신의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단지 생존이 아닌 몸과 마음과 인생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한 과학적 도구들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